승부패 81회차 첫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 대 레스터시티 경기입니다.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변 픽으로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5승 1무 0패를 달리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스터시티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6경기 2무 4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과거에 레스터시티가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주전 미드필더 뇌르고르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졌지만, 이 뇌르고르 선수의 레드카드에 대한 항소를 진행을 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뇌르고르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이 모든 대회 5경기에서 1무 4패 하락세에 빠지면서 이 스티브 쿠퍼 감독을 경질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쿠퍼 감독 후임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코치 출신으로서 최근에 맨유의 임시 감독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냈었던 반 니스텔루이 감독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반 니스텔루이 감독 선임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레스터가 이번 경기 감독 경질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점유율이 평균 점유율 46%를 가져가면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갈 경우에는 이 브랜트포드가 상당히 어색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1등, 레스터도 제공권 4등으로 양팀 모두 높이가 뛰어나고 세트피스 득점 역시 4골로 동일하기 때문에 제공권과 세트피스 강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점유율이 46%로 상당히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조금은 갈리는 느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 역시 1골, 브랜트포드가 1골로 가장 적은 팀이고, 레스터 역시 2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 높이에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브랜트포드의 최대 약점인 역습 실점이 3골인데 레스터시티는 올 시즌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브랜트포드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브랜트포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브랜트포드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레스터시티에는 제이미 바디라는 베테랑 공격수가 여전히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다는 점, 레스터가 감독 경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브랜트포드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투폴로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뉴캐슬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뉴캐슬 상대로 3경기에서 1승 1무 1패에 상당히 팽팽했고,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가 고무적인 것은 핵심 플레이메이커 에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제 선수가 훈련을 소화를 한 사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에제 선수가 얼마만큼 활약을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인 기마랑이스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습니다. 기마랑이스 선수가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마랑이스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뉴캐슬이 상당히 중원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2승 2무 4패로 주춤하고 있는 이 뉴캐슬이고, 최근 골 감각이 좋았던 이삭 선수가
두 경기 무득점, 다소 침체에 빠져 있는 점 역시 이 뉴캐슬이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핵심 공격수 마테타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마테타 선수가 지난 시즌 홈에서 뉴캐슬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홈 경기 2대0 승리를 이끈 바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 원투펀치인 에제 선수가 돌아오면서 마테타 선수까지 뉴캐슬 킬러 면모를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도 충분히 승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보시면 마이너스 8.54골,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8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뉴캐슬 역시 마이너스 5.3골로 다섯 번째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번 경기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에 의한 실점이 3골로 어느 정도 세트피스 실점이 있는 팀인데,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직전 경기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했는데, 이 웨스트햄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경기에서는 뉴캐슬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8cm의 장신 수비수인 댄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댄번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뉴캐슬에서 가장 제공권이 뛰어난 댄번 선수가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역시 강점인 세트피스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뉴캐슬은 역습에 의한 득점이 1골로 다소 저조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앤서니 고든이나 측면의 하비 반스, 제이콥 머피 같은 선수들이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이 가능하겠지만 중원의 기마랑이스라는 플레이메이커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번 경기 뉴캐슬이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노팅엄 대 입스위치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입스위치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던 노팅엄인데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어쨌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캐슬, 아스날, 강팀들을 상대로 연패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왕창 떨어졌다고는 보기는 조금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수비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가 아스날과 뉴캐슬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하면서 수비력이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입스위치 상대로 7경기 4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과거 맞대결이긴 하더라도 상성적으로 이 입스위치 상대로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이 최근에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 주포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리그 6경기 6골을 넣어주다가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뼈아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강팀 킬러 이미지가 조금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입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최전방의 리암 델랍 선수가 리그 7경기 5골, 입스위치가 강력한 역습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팅엄도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맞대결은 점유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40.4%로 전체 두 번째로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노팅엄 역시 41%로 세 번째로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점유율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상대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이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홈팀 노팅엄 입장으로서는 입스위치가 원정팀이고 훨씬 더 순위가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끌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점유율 하에서는 노팅엄이 상당히 어색한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경기 데이터는 최근 이번 시즌 노팅엄이 홈에서 울버햄튼 상대로 1대1로 비겼던 경기인데, 당시에도 노팅엄이 평균 점유율 52%를 기록을 하면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오히려 승리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노팅엄 입장으로서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노리는 입스위치 스타일이 상당히 껄끄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스위치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4골, 세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노팅엄의 역습 득점 한 골보다 오히려 입스위치가 강력한 역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역습에 의한 실점이 입스위치가 0골, 노팅엄이 1실점이기 때문에 역습 수비가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노팅엄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이 경기는 입스위치의 역습에 충분히 당할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5골,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 역시 2골로 두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입스위치가 작정하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노팅엄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나온다면, 누노 감독 체제에서 주도적인 축구에 상당히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노팅엄이 굉장히 상성적으로 말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입스위치의 무자비 면모와 노팅엄의 탄탄한 수비력을 고려해서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면서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81회차 현미경 분석 1번부터 3번 경기를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 TV에서 풋볼살롱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14경기 전 경기 분석을 전체 무료로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